남도 음식 하면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남도에서는 음식의 깊은 맛을 계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도 음식. 남도 음식이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선사하는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또한 상다리가 휜다는 표현처럼 넉넉한 인심. 그리고 남도의 손맛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맛으로 유명한 두 강사님의 남도 음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숙입니다. 남도의 콩요리 강좌입니다. 한국인의 콩은 어떤 것일까요? 콩이라는 한마디로 통칭하기 어려울 만큼 콩은 형태와 색깔이 다양하고 그 가지수도 꽤나 여러 가지입니다. 다종다양한 콩들이 여러 가지로 모습을 달리하면서 인간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꾸며주고 우리의 입맛과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은 물론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로 이들 지역에 분포하는 야생 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의 재배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4천여 년 전에 중국에서 처음 야생 콩을 식용으로 약용작물로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반도에서 그와 비슷한 때부터 콩을 먹기 시작했다고 짐작하며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이미 콩이 나오는 것을 보아 삼국시대 때부터 콩이 본격적으로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콩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음식 문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동국세기의 기록에는 정월 보름날에 세워두었던 벽가리대에서 벼이삭을 내려 흰떡을 만들고 콩을 불려 소를 만들어 시루에 솔잎을 겹겹이 넣고 찐다라고 나와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날 콩을 볶아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적어 고기를 대신하는 식물성 단백질로서 대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토종콩은 북쪽으로 갈수록 콩 알맹이가 크고 남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데 그 이유는 북쪽에는 콩을 단작 재배하지만 중부평야와 남부지방은 보리나 밀을 재배하고 난 다음 콩을 심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짧아 알맹이가 작습니다. 북한의 개성과 경기도 파주 장단 지역은 애부터 토종콩 산지로 유명합니다. 우리의 전통 식단은 동물성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곡류와 콩, 칼슘을 넉넉히 먹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건강식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콩의 영양학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몇몇 영양학자들은 동아시아 식생활의 중요 요소인 콩은 기적의 나달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콩의 섭취가 증가되고 된장, 간장, 두부 등의 우리 전통식품들이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콩에는 뭐가 들어있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콩의 여러 가지 성분들은 각각 좋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 특히 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질병치료에 관한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뿐만 아니라 효능도 유사하여 폐경기 이후의 여성의 각종 증후군을 완화시켜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그리고 대장암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데 항암 작용은 대부분 제니스틴에 의한 것이며 이소플라본의 한 종류인 제니스테인은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의 예방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0.1% 정도 함유되어 있고 콩 가공식품인 두유, 두부, 콩나물에도 콩과 같은 형태의 이소플라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된장, 청국장, 춘장과 같은 콩 발효식품에는 가수분해된 형태로 존재하여 체내 흡수가 잘 되며 콩에서 이소플라본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영양제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콩 발효식품인 된장, 간장을 비롯하여 두부, 콩나물에 이르기까지 콩을 먹는 방식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하고 우리 콩 재배법과 식용법이 중국의 대륙은 물론 일본과 동양권의 주변 국가로 널리 전파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전통 건강식품의 대명사 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콩보다 단백질 함량은 적지만 소화 흡수율이 높아 그냥 콩으로 먹을 때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된장은 우리 음식 식문화의 뿌리이자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발효식품으로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료이며 한국 음식의 원천이자 은근과 끈기로 대표되는 민족 정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된장은 한식의 대표 국물인 찌개부터 장아찌, 쌈장과 고기 양념 등 우리 음식 전반에 맛을 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문헌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장을 담가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는 고구려에는 장을 담그고 술을 빚는 솜씨가 훌륭하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 신문왕 3년 왕비 패백 품목으로 오늘날의 메주인 시를 보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우리의 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나왔습니다. 사시찬 요초에는 간장, 된장이 포함된 포장과 장아찌식 된장류인 즙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을 사용한 이웃나라들의 발효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장류 음식인 미소와 나또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된장과 청국장을 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두시는 삶은 콩을 띄울 때 소금을 첨가 여부에 따라 된장과 유사한 함두시와 청국장과 유사한 담두시로 구별이 됩니다. 두부 표면에 곰팡이를 접종한 후 된장이나 간장 덫에 담가 숙성을 시킨 누프는 두부가 부드러워져 치즈 같은 질감과 풍미가 있습니다. 익힌 콩에 종균을 접종해 2일간 발효시킨 인도네시아의 템페, 삶은 콩을 절구에 찍고 바나나 잎에 싸 건조시킨 인도의 사체, 으깬 콩을 바나나 잎으로 덮어 실온에 하룻밤 보낸 뒤 햇볕에 말린 네팔의 청국장, 키네마 등이 유명합니다. 된장과 간장을 만들려면 먼저 메주가 있어야 합니다. 콩, 보리, 밀, 쌀 등을 익혀서 띄워서 만드는데 장에 따라 메주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두 장은 시와 말장으로 나누는데 말장이 오늘날의 메주로 콩을 삶아 찌어 덩이를 만들어 발효시킨 것입니다. 메주 쓰기는 보통 콩을 수확해서 10월에서 12월에 만들어 발효시킵니다. 간장용 메주를 만드는 방법은 콩에 돌이나 잡티를 골라 선별하여 세척을 합니다. 콩은 물에 담가 불려둡니다. 온도에 따라 불리는 시간이 다르게 합니다. 여름에는 6시간, 추운 겨울에는 12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콩을 삶아주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콩이 잘 무르도록 삶아줍니다. 콩의 색상이 약간 붉은빛이 띠도록 삶아야 발효가 잘 됩니다. 삶아진 콩을 절구에 넣고 찧어서 성형을 합니다. 성형된 메주를 집 위에 올려 2, 3일간 겉표면을 말려줍니다. 메주를 즙을 넣고 포개어 2, 4주간 띄워줍니다. 햇볕에 말려 된장 담을 때까지 처마 밑에 발효시킵니다. 메주를 쑤어 간장, 된장 같은 장을 담그는 일을 침장이라고 합니다. 메주에 소금물을 부어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후 장을 뜨면 액상 부분이 간장이고 고상 부분이 된장이 됩니다. 장을 담그는 시기는 정월에서 3월 무렵이지만 지역이나 장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정월 말장이나 2월 또는 3월 삼진날 장을 담급니다. 장을 담근 후 장을 뜨는 시기는 40에서 60일 정도 발효와 숙성을 한 다음 장을 가릅니다. 저만의 된장 담그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통 방식의 메주, 천일염, 물을 넣어 담그는 게 보통 방법이긴 하나 조금 더 맛있는 된장, 간장을 만들기 위해 멸치 액젓을 넣어서 담기도 하고 전년도 장을 넣어서 겹장을 담그기도 하며 고기를 넣고 어육장을 담그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하루 말려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천일염을 물에 녹여 염도를 18에서 20도 정도 소금물을 만들어 하루 정도 가라앉혀줍니다. 다음은 항아리를 깨끗이 소독하여 말려줍니다.
간장과 된장의 맛을 높이기 위해 자루에 다시마, 보리새우, 황태, 무말랭이, 대추 등을 넣어 항아리 아래쪽에 넣어줍니다. 메주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소금물을 걸러 항아리에 메주가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참숯을 불에 달구어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메주가 뜨지 않게 대나무로 눌러 40에서 60일 정도 발효시킵니다. 장 가르기를 합니다. 메주는 건져서 치대면 된장이 되고 국물은 간장이 됩니다. 다음은 청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국장은 담가서 바로 먹는 속성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시켜서 먹기까지 몇 달이 걸리지만 청국장은 담근 지 2, 3일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며 콩을 통째로 발효시켜 그대로 먹을 수 있으므로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예전부터 재래 된장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고 간이 세며 맛도 덜해 따로 속성 된장을 담가 먹기도 하였습니다. 담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으로는 담북장, 퉁퉁장, 막장 등이 있는데 청국장을 퉁퉁장이나 담북장과 혼돈해서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대개 메주 쓸 때 삶은 콩을 조금 덜어서 만들기도 하고 일부러 콩을 삶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장과는 달리 만들기가 쉽고 바로 띄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국장의 어원은 정국장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병자호란 무렵 청나라 군인의 군량으로 쓰는 장에서 유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은 삼남 지방에서 만들기 시작해 점차 서울로 퍼졌으며 충남 지방의 담북장과 충남 당진 서산 등지의 통통장이 그것인데 해콩이 났을 때 소량의 메주를 쓰고 여기에 마늘, 소금, 고춧가루를 적당히 섞어 찢되 너무 찢지 말고 콩짜개가 보이도록 정도만 찧어서 먹었습니다.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균은 볏짚에 많이 묻어 있으므로 미리 볏짚을 씻어 말려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루나 소쿠리 그리고 헌 담요가 필요한데 시루가 없으면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오지 화분을 사용해도 됩니다. 청국장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주콩을 물에 담가 위로 떠오르는 콩은 버리고 잘 씻어 반나절 이상 충분히 불려서 솥이나 큰 냄비에 담고 물을 넉넉히 부어 삶아줍니다. 삶는 도중에 가끔씩 나무주걱으로 잘 섞어주고 콩알이 잘 뭉그러지며 붉은 빛이 돌게 충분히 삶아 소쿠리에 쏟아 물기를 빼줍니다. 넓적한 빈 그릇 위에 시루나 소쿠리를 얹고 깨끗한 볏짚을 한 켜 깔고 삶은 콩을 한 켜 놓고 위에는 면 보자기로 잘 덮고 전체를 담요로 둘러 40에서 45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킵니다. 이 일이 지나면 삶은 콩에 끈끈한 점질이 생기는데 떠보면 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실이 많이 생기도록 지나치게 띄우면 시큼하고 고리타분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게 띄우려면 40에서 45도에서 48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잘 띄운 콩을 절구나 큰 그릇에 쏟아 콩알이 반 정도 으깨질 만하게 방망이로 찧어 다진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약간 넣고 소금으로 간을 약하게 맞춥니다. 으깬 청국장은 단지나 밀폐 용기에 꼭꼭 눌러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된장보다는 싱겁기 때문에 오래 냉장고에 두고 먹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먹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이나 건조해서 먹기도 합니다. 청국장은 남쪽 지방에서 특히 많이 만들어 먹는데 추운 겨울에 김장김치를 넣고 구수하게 끓인 청국장찌개는 별미입니다. 고기, 두부, 김치 따위를 섞어 찌개처럼 끓이는데 약간 되직하게 끓여야 맛있습니다. 장의 종류는 200여 종 이상이 되며 된장의 숨겨진 매력으로는 별미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별미장이라 메주를 다른 방식으로 띄우거나 밀, 메밀 등의 다른 재료를 섞어 특별한 맛을 낸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국장도 별미장의 한 종류이며 막된장과 즙장, 청장, 담북장, 고추장 같은 일반적인 것과 청태장, 접장, 막장, 식음장, 거름장, 비지장, 두부장, 토장 등 다양한 별미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풍광과 토양, 토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마다 독특한 장류가 있으며 메주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 숙성시키는 기간에 따라 서울 지역의 무장, 청청도의 산된장, 전라도의 나주십장, 경상도의
진영된장, 밀양된장, 제주도의 조피장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 장류 특징을 보면 경상도는 지역에 흔히 나는 밀이나 보리를 첨가했고 전라도는 찹쌀, 충청도는 보리쌀, 제주는 조피잎을 이용했습니다. 전남의 별미장 중에 하나인 나주집장이 유명합니다. 나주집장은 담가서 바로 먹는 속성장으로 담그는 시기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끝물인 채소를 갈무리하면서 많이 담급니다. 채소를 많이 넣고 담그기 때문에 채장, 삭힌 집장이 검다고 해서 검은장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집장을 만들어 태비 속이나 엉겨 속에 묻어 익히는 방법을 씁니다. 재료는 찹쌀, 메주가루, 고춧가루, 엿기름가루, 국간장, 소금, 고춧잎, 무, 배추, 다진 생강, 다진 마늘, 메주콩 삶은 물이 들어갑니다. 만드는 법은 물에 불린 찹쌀은 김이 오른 찜통에 50분간 쪄낸 후 김이 나가도록 식힙니다. 두 번째, 큰 그릇에 쪄낸 찹쌀, 메주가루, 엿기름가루, 고춧가루를 넣어 잘 섞어서 메주 혼합 찰밥을 만듭니다. 무와 배추는 나박나박 썰어서 소금에 절여 건져 놓고 마른 고춧잎은 따뜻한 물에 불려 헹구어 꼭 짜서 준비합니다. 고루 잘 섞어둔 메주 혼합 찰밥에 소금물에 절여 물기를 없앤 야채들을 넣어 잘 섞어주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분량의 국간장과 소금을 나누어 넣어가며 간을 약간 세게 맞춥니다. 메주 삶은 물로 농도를 걸쭉하게 맞추어 항아리 속에 담아 숙성합니다. 별미장 중 막장은 메주가루에 전분질, 소금을 넣어 15일 정도 숙성시킨 뒤 먹는 속성장인데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전남은 잘게 빻은 메주, 깻묵에 약간 짜게 만든 동치미 국물을 부어서 15일 정도 숙성시켜 만들고 강원도는 메주가루에 고추씨, 소금, 물을 섞어서 숙성시킵니다. 충북은 엿기름가루와 보리가루, 물을 함께 끓이다가 메주가루와 고추씨 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끓인 후 소금으로 간을 하여 발효시키며 경북은 물엿과 물을 끓여 식혜가루, 메주가루, 고춧가루를 섞어 소금을 넣어 숙성시킵니다. 땅콩, 해바라기 씨를 씹히도록 갈아 넣기도 하고 양파 간 것을 넣기도 합니다. 제주는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보리를 갈아 넣고 소금을 뿌려 담급니다. 별미장 중 깻묵장은 깻묵은 참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메주를 찌을 때 이것을 조금씩 넣어가며 주먹만한 크기로 만들어 소금을 푼 물에 잘게 부숴 담근 것을 깻묵장이라고 합니다. 깻묵장은 전라도 향토 음식입니다. 나주 밀양박씨 종가의 깻묵장 재료와 만드는 법은 정월장을 담그기 전 작고 동글하게 준비해 띄운 메주를 소금물에 먼저 띄웁니다. 며칠 후 물이 불그스름하게 우러나면 그 물을 떠다가 깨와 파, 고춧가루 등을 섞어 버무립니다. 20-30일이 지나면 구수한 깻묵장이 됩니다. 깻묵장을 먹는 방법은 특유 구수한 맛이 입맛을 돋궈주므로 반찬 또는 밥에 비벼 먹습니다. 두부는 메주콩으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두부는 식물성 고단백 영양식이며 콩을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두부는 옛부터 동양에서는 식치라고 하여 약을 쓰기 전에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와 관련해 두부의 성미는 달고 평하며 위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소화를 증진시키며 기를 돋구고 비위를 조화롭게 하여 대장의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본디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지만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로 가공을 하면 소화율이 95% 이상 되며 성장, 발육, 신진자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칼슘이 풍부한 영양식이 됩니다. 또한 소고기나 콩을 그대로 먹을 때보다 지방분이 적어 과산화 지질 형성이 적게 일어나 노화가 지연되며 여기에 두부의 풍부한 성분인 비타민 A와 C,
토코페롤 등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노화 방지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부를 송송 썰어 넣은 된장찌개를 곁들인 우리는 상차림이야말로 최고의 식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에서 두부가 되기까지 콩을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 두부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부를 만들려면 먼저 질 좋은 국산 콩을 골라 콩을 불려줍니다. 겨울에는 12시간, 여름에는 6에서 8시간 정도 불립니다. 잘 불려진 콩을 맷돌이나 믹서에 갈아줍니다. 이때 콩 불린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갈아주는데요. 콩과 물의 분량은 1:3 정도가 적당합니다. 콩이 갈아지면 눌지 않도록 계속 저으면서 끓입니다. 끓여진 콩물은 무명천에 받쳐 콩물을 걸러내는데 온비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콩을 갈아서 먼저 걸러내고 콩물을 비지를 구분하고 콩물만 끓이기도 하는데 생비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콩물을 끓일 때는 충분히 끓여주어야 두부의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합니다. 여기에 간수를 넣고 저어주면 서서히 응고됩니다. 간수를 너무 많이 넣으면 두부가 딱딱하게 되니 주의해야 하며 간수를 치는 두유의 온도는 70에서 80도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간수는 소금 가마니를 개어 놓은 후 가마니 밑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멍울멍울 물컹한 것이 순두부입니다. 작은 구멍이 뚫린 네모난 틀 안에 천을 깔고 갓 엉긴 순두부를 넣은 다음 천으로 싸서 뚜껑을 덮은 후 무거운 돌을 얹어 15에서 20분 정도 물기를 빼면 맛있는 두부가 완성됩니다. 네, 이쯤에서 가끔 손으로 살며시 눌러보면서 시간을 조절하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는 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 화순에는 특별한 두부가 있습니다. 화순에서 재배한 검정콩으로 만든 흑두부입니다. 콩은 화순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로 흑두부는 본래 사찰에서 먹다가 90년대 후반 한 식당에서 검은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해서 지역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은콩은 주로 서리태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흑두부찌개, 전골, 전, 보쌈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 만드는 법은 물에 불린 검은콩을 믹서에 간 후 콩물을 솥에 넣어 끓여줍니다. 이때 바닥이 눌지 않도록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끓이는 콩물에 식초, 천일염 혹은 간수를 넣어서 응고시킵니다. 콩물을 면보에 넣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준 후 응고되길 기다리면 흑두부가 완성이 됩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 때는 맷돌로 콩을 갈아 장작불에 끓여서 만듭니다. 흑두부는 천일염이나 바닷물을 이용하여 응고시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화순 지역에는 색동두부, 광항두부, 포두부 등 다양한 두부가 만들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색다른 두부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비타민이 천국인 콩을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 콩나물은 자라는 과정에서 체내의 대사가 이루어져 콩의 영양 성분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방은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섬유소가 증가하고 비타민은 대단히 많은 양이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게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재반염증을 억제시키며 수분 대사 촉진과 열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단백질, 탄수화물, 식물성 스테롤, 아스파라긴산 등 여러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콩에는 없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콩나물 뿌리에 많이 함유된 아스파라긴산은 독특한 향과 함께 피로회복에 좋고 숙취를 해독하는 작용을 하여 숙취 해소용 드링크 재료로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을 집에서 키우려면 먼저 물이 잘 빠지는 용기를 준비합니다. 콩이 완전히 잠기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물에 서너 시간 담가둡니다. 물에 담가두는 시간은 하룻밤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두면 싹이 트는 활력이 떨어지므로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물을 충분히 주면 됩니다. 수돗물에서도 잘 자라므로 굳이 끓여서 식힐 필요는 없고 단지 적당 시간 받아 놓아 온도를 올려주고 염소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자라는 콩나물의 몸체에 붙어있는 각종 유기물을 잘 씻겨 내려갈 정도로 충분히 주며 물의 온도가 높으면 빨리 자라지만 부패하기 쉽고
물의 온도가 낮으면 생장 속도가 늦어지므로 미지근한 정도로 주는 게 좋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는 반드시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키워야 하는데 밀폐하지 말고 검은 천을 씌우는 게 좋으며 콩나물은 재배 시작 후 2, 3일이면 쑥쑥 자라 5, 6일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콩 종자의 5배 정도의 콩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콩나물은 강진, 한평, 무안 등에서 많이 키워 먹었습니다. 볏짚을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 물에 불린 콩과 재를 번갈아 시루에 흩어 뿌려 넣은 다음 물을 주어 키웁니다. 개인적으로 제 추억을 이야기하자면 시댁이 한평인데 명절에 시댁의 시할머니께서 콩나물을 씻는 업무를 주셨는데 하루 종일 콩나물만 씻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 콩나물은 처음 봤던지라 일반 콩나물처럼 물에 넣어서 씻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물에 떠올라서 깨끗하게 씻다 보니 콩깍지만 남아있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콩나물은 시루에 뽑아서 재를 털고 씻어야 했는데 제가 콩나물을 같이 물에 담가 생긴 일입니다. 일반 콩나물보다 줄기가 튼튼하며 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현재는 콩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 소비자 요구에 맞게 응용한 간편 편의식품도 출시되고 있으며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동결 건조 기술을 이용한 건조된장, 묽게 하면 차로 마실 수 있는 된장차, 특유의 냄새가 없는 청국장 음료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5년 이상 숙성된 된장의 유산균 종자는 피부 재생과 관련이 있어 이를 이용한 화장품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식 청국장인 낫또, 섬유질과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이 모발과 두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보습의 에센스와 샴푸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콩이 가진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과 그 기능성이 밝혀지면서 콩은 신이 인간에게 축복으로 내려준 영양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콩을 발효한 된장류는 기능성이 많으므로 남도의 된장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량 메주를 이용한 대량 생산 장류에서 소비자 입맛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양한 별미장을 복원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류는 지역 기반의 강소농이 성장하기 좋은 산업이어서 잊혀져가는 전통 장류 제조 비법을 발굴한다면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